네, 안녕하세요. 널스 남선생입니다. 오늘은 신체활동 지원 파트의 보행 돕기, 이송 돕기, 그리고 감염 예방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좌측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이용 보행 돕기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길이는 평소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의 가슴 아래 높이로 한다. 2번, 평지를 걸을 때는 우측 발을 먼저 옮겨 놓는다. 3번, 옆에서 보조할 때는 좌측에 위치하여 겨드랑이를 잡고 보행한다. 4번, 뒤에서 보조할 때는 뒤쪽에 위치하여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지지하며 보행한다. 5번, 계단을 오를 때는 지팡이, 좌측 다리, 우측 다리 순으로 이동한다. 네, 정답은요? 3번이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좌측 편마비라고 했고 지팡이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지팡이 길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 우리 어느 높이에 와야 된다고 했어요? 가슴 아래가 아니라 손목 높이였죠. 2번. 평지를 걸을 때는 우측 발을 먼저 옮겨 놓는다. 자, 지팡이는 보행기와 달리 계단도 오를 수 있고 평지도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지를 갈 때랑 계단을 내려갈 때 똑같았죠. 가장 먼저 옮겨 놓는 건 지팡이, 그리고 마비측, 건측이었죠. 그래서 이분으로 따지면 뭐예요? 지팡이, 좌측, 우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 발은 가장 나중에 나오는 거고요. 2번은 오답이고. 자, 4번. 뒤에서 보조할 때는 뒤쪽에 위치하여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지지하나요? 뒤쪽에 위치해서 보조를 할 때는 양손으로 허리 부위를 지지하거나 한 손은 어깨, 또 다른 나머지 한 손은 허리. 이렇게 보조를 할 수 있었죠. 5번, 계단을 오를 때는 지팡이 좌측 다리, 우측 다리 손으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계단 오를 때 순서가 뭐예요, 우리? 지팡이, 건측, 환측이었어요. 건측, 환측. 그래서 이분의 경우로 따지면 지팡이, 우측, 좌측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5번도 마찬가지로 오답이고요. 자, 그럼 정답인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서 보조할 때는 좌측에 위치하여 겨드랑이를 잡고 보행한다. 자, 우리 좌측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잡으면 어느 쪽 손으로 잡아야 돼요? 건측손인 우측손으로 잡아야 되죠. 지팡이는 항상 건측손으로 잡아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시면 편마비 대상자는 어차피 마비가 있는 쪽의 손은 자유자재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측손으로 잡는 거고, 그럼 요양보호사는 어디 서나요? 지팡이를 잡은 손 쪽에 서면 대상자는 그 팔로 지팡이를 옮길 건데 우리가 그 팔을 보조해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환측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좌측에 서는 게 맞고, 어딜 보조할 수 있죠? 겨드랑이를 잡고 보행할 수 있죠. 혹은 한 손은 겨드랑이, 한 손은 허리,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로 옳은 것은 1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 일반 의류는 구분 없이 세탁한다. 2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헹구고 찬물로 세탁한다. 3번, 요양보호사는 피부에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로션을 바른다. 4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일주일에 한 번 세척한다. 5번,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씻기만 한다. 네, 정답은요? 3번이고요. 자, 문제에서 감염 예방에 대한 것을 묻고 있고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배설물이 묻은 의류와 배설물이 묻지 않은 일반 의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세탁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 없이 세탁하는 게 아니라 따로 세탁해야 되죠. 특히 가정에서는. 그리고 2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헹구고 찬물로 세탁한다. 맞나요? 혈액이나 체액이 무슨 성분이라고 했어요?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만나면 응고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보기를 고치면 첫 번째가 찬물로 닦는 거고요. 두 번째가 더운 물로 헹구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로 오답이고요. 자, 4번 넘어오셔서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일주일에 한 번 세척한다. 얼마마다 씻기로 했어요? 매일 1회씩은 꼭 씻기로 했었죠, 흡인병은. 그래서 4번 오답이고요. 5번,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씻기만 한다. 맞나요? 아니죠? 자, 이 카테터는 우리가 계속 재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한 번 쓰고는 물에 담궈서 분비물을 뺀 후에 흐르는 물에 비벼서 카테터를 한번 씻어주고요. 그 다음에 15분 동안
끓는 물에 열탕 소독을 한 뒤 쟁반 위에 올려서 그늘에서 말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오답이고요. 자, 그럼 정답인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피부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로션을 바른다 라고 돼 있는데 맞죠? 피부가 건조해져서 각질이 생기고 트고 갈라지게 되면 그쪽으로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어요. 감염을 위해서 로션을 바를 수 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척추 고정판의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앉힌다. 2번, 발 아래쪽에 척추 고정판을 놓고 대상자를 옮긴다. 3번, 척추 고정판에 대상자가 스스로 옮겨 눕게 한다. 4번, 2인 이상이 대상자를 들어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5번,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을 고정한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문제를 먼저 볼게요. 일단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라고 했고 척추 고정판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보기를 보시면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앉힌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척추 고정판 앉아서 사용하는 거 아니죠? 누워서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자리가 아니라 대상자는 항상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1번 오답이고요. 그리고 2번 발 아래쪽에 척추 고정판을 놓고 대상자를 옮긴다. 자, 우리 대상자 척추 고정판에 올릴 때 어떻게 했어요?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옆에 두고 했었죠.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옆에 두고 요양보호사 쪽으로 몸을 돌려서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척추 고정판에 대상자가 스스로 옮겨 눕게 한다. 자, 대상자가 스스로 옮겨 누울 수 있는 사람이면 사실 척추 고정판이 필요가 없죠. 외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옮겨 누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4번 2인 이상이 대상자를 들어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자, 외상이 있다는 건 뭐예요?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골절의 위험이 있어요. 골절이 있을 때는 함부로 이동시키거나 대상자를 옮기면 뼈가 더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었죠. 특히 이거 척추 고정판을 쓰는 건 척추의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 올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인 5번을 보시면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을 고정한다.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총 3군데를 벨크로로 고정을 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말하면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서대로 고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다음 중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이 묻은 세탁물은 바로 삶아서 세탁한다. 2번, 일회용 보호장구는 상태가 괜찮으면 세탁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3번, 가래가 담긴 흡입병은 일주일에 한 번 세척한다. 4번, 카테터는 사용 후 바로 버린다. 5번, 배설물이 묻은 의료나 물품은 따로 세탁한다. 네, 정답은요. 5번이죠. 자, 문제에서 감염 예방에 대해서 묻고 있고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니까요. 혈액이 묻은 세탁물이에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찬물로 닦아낸 다음 더운 물로 헹궈주는 거였죠. 그래서 바로 삶으면 어떻게 돼요? 단백질 성분이 뜨거운 물이랑 만나면서 응고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번 오답이고 일회용 보호장구는 상태가 괜찮으면 세탁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죠. 일회용이에요. 일회용은 재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오답. 3번 가래가 담긴 흡입병은 우리 얼마마다 씻기로 했어요? 매일 1회 이상 씻기로 했습니다. 3번 오답. 4번 카테터는 사용 후 바로 버린다. 카테터 바로 폐기해야 됐나요? 재사용할 수 있었죠. 어떻게 재사용했죠? 분비물을 물에 담가서 빼주고 그리고 손으로 비벼 씻고 흐르는 물에 15분 끓여서 소독한 뒤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말리는 거였습니다. 4번도 오답. 자, 그럼 정답인 5번은요.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품은 따로 세탁한다. 맞죠? 배설물이 묻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의류나 물품들과는 따로 분리해서 세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A의 지팡이를 쥐고 대상자의 발 B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았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문제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지팡이 어느 쪽으로 잡아야 돼요? 왼쪽으로 잡는 거죠. 왼손으로. 우리 건측으로 잡기로 했으니까요. 그쵸? 건측에 지팡이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A 지점은 그럼 뭘까요?
건축인 왼손이겠죠. 왼손. 그리고 대상자의 발, B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는다고 했습니다. 왼쪽 발의 새끼발가락으로부터 앞시부, 옆시부죠. 그러면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와서 한쪽 다리가 마비된 대상자가 평지를 이동할 때 지팡이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보기를 보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했고요. 평지를 갈 거래요. 그때 지팡이를 어떻게 쓰느냐? 자, 지팡이는 뭐 계단을 오르든 내리든 평지를 가든 가장 먼저 뭐가 앞으로 나갔어요? 지팡이가 나갔었죠? 건축 새끼발가락을 기준으로 앞시부, 옆시부, 이거는 지팡이가 이미 한 발짝 나간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지팡이 와야 되고, 평지를 간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은 어느 쪽 다리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마비된 쪽 다리가 먼저 움직여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건강한 다리. 자, 다음 문제.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로 옳은 것은 1번 청결을 위한 샤워나 목욕은 요양보호사 개인 상황에 따라 실시한다. 2번 장갑을 착용하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지 않아도 된다. 3번 손톱은 가능한 한 달에 한 번만 깎는다. 4번 가운이나 신발은 깨끗이 유지한다. 5번 감염 대상자의 분비물이 묻은 장갑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한다. 자, 정답은요 4번입니다. 자, 문제에서요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에 대해 묻고 있고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요, 청결을 위한 샤워나 목욕은 얼마마다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게 좋다고 했고, 2번 장갑을 착용하더라도 우리 어떻게 했어요? 손을 반드시 씻어주기로 했습니다. 장갑을 착용했어도. 그래서 2번도 오다. 3번 손톱은 가능한 한 달에 한 번만 깎는다. 자, 그럴 필요 없죠. 우리 손톱은 자랐을 때마다 깎아주는 게 가장 청결하고. 자, 5번으로 넘어오셔서 감염 대상자의 분비물이 묻은 장갑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한다. 그냥 일반 대상자한테 쓴 것도 아니고 감염 대상자예요. 감염 대상자. 감염 대상자의 분비물이 묻은 물품들은 우리 병원에서 항상 폐기물 박스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고요. 자, 정답인 4번을 보겠습니다. 가운이나 신발은 깨끗이 유지한다. 맞죠? 네. 자, 넘어오셔서 지팡이 길이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꿈치가 약 15도 구부러지는 정도, 2번 팔꿈치가 약 30도 구부러지는 정도, 3번 손잡이가 대상자의 가슴과 허리 사이 높이, 4번 평소 신발을 신고 손잡이가 허리 높이, 5번 평소 신발을 신고 손잡이가 가슴 높이. 네, 정답은요 2번이죠. 그래서 1번을 보니까 팔꿈치가 약 15도 구부러지는 정도래요. 아니죠? 몇 도에서 몇 도였어요? 20에서 30도로 제가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손잡이가 대상자의 가슴과 허리 사이 높이 맞나요? 아니죠? 지팡이 높이 자체는 우리 둔부 높이에 와야 됐고, 평소 신는 신발을 신었을 때는 손목 높이까지는 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리고 4번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손잡이가 허리 높이 틀렸죠? 5번도 마찬가지로 가슴 높이가 아니고 어디예요? 손목 높이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대상자의 감염 및 안전관리 시 호흡기 감염의 주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인후통, 기침, 객담, 2번 배뇨장애, 배뇨통, 소변색의 변화, 3번 복통, 발진, 근육통, 4번 치통, 의욕상실, 5번 안면홍조, 탈수, 쇼크. 자, 정답은요? 네, 1번이겠죠. 호흡기 감염의 증상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고요. 그러면 호흡기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을 찾으면 되겠죠. 뭐예요? 인후통, 기침, 객담이죠. 자, 우리 여기서 객담이 뭐라고 했어요? 가래를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래. 자, 넘어와서 성인용 보행기 사용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행기의 손잡이,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2번 보행기를 사용할 때는 대상자 옆에 두고 바퀴 잠금 장치를 잠궈 놓는다. 3번 보행기 높이는 팔꿈치가 약 45도 구부러지도록 둔부 높이로 조절한다. 4번 대상자의 옆에 서서 보행 벨트를 잡고 걷는다. 5번 한쪽 다리가 불편한 경우 먼저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한 걸음 정도 옮긴다. 정답은 네, 1번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성인용 보행기에 대해서 묻고 있고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부터 보시면 보행기를 사용할 때는 대상자에 어디 둬야 돼요? 옆이 아니라 앞에다가 둬야 되죠. 대상자 앞에 두고 일단 바퀴 잠금 장치를 잠가 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보행기의 높이는 팔꿈치가 몇 도 구부러져야 돼요?
45도가 아니라 30도였죠, 30도. 우리 45도는 뭐예요? 반자위를 45도라고 했고, 또 양치할 때 칫솔의 각도 45도, 면도할 때 면도날의 각도가 45도였습니다. 3번도 오답이고요. 4번, 대상자의 옆에 서서 보행벨트를 잡고 걷는다. 자, 옆에 서는 거 맞나요? 우리 보행벨트 쓸 때 어디 쓰면 좋다고 했어요? 환측의 뒤에 서면 좋다고 했죠. 환측의 뒤. 그래서 옆은 틀렸고요. 자, 5번. 한쪽 다리가 불편한 경우는 먼저 건강한 다리와 함께 보행기를 옮기는 게 아니라, 건강한 다리가 아니라 뭐예요? 보행기가 나가면서 환측 다리를 같이 옮기기로 했죠. 그래서 보행기 플러스 환측 다리, 그 다음이 건측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오답이고요. 자, 그럼 정답인 1번을 보겠습니다. 보행기에 손잡이,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맞죠? 자, 보행기는 자동차와 다르게 안전벨트가 없다고 했어요. 그나마의 안전장치가 손잡이와 고무 받침이라고 했습니다. 네, 문제풀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번 영상은 조금 짧아요. 이송돕기, 보행돕기, 그리고 감염 이 부분이 사실 나올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지팡이랑 보행기, 그리고 감염에서는 흡입 물품 관리하는 거. 그래서 그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고요. 아마 지금 여기서 나온 문제들의 보기만 익히셔도 충분히 푸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좀 눈에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